가난한 사람들. 톨스토이. 깜깜한 밤 바닷가 오두막에 작은 불빛이 피어올랐어요. 파도는 세차게 밀려오고 바람은 휘휘 마당을 휘젓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면 어부의 부인 잔나는 남편을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철썩철썩 요동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잔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낮 동안 사나운 소리로 울부짖던 바람은 저녁이 되자 폭풍으로 바뀌었어요. 잔나의 가족은 가난했어요. 남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일했죠.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남편이 잡는 물고기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른 수많은 어부들처럼 남편도 어느 날 바닷속으로 사라진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난 파도 소리에 잔나는 온몸의 털이 오싹오싹 곤두섰어요. 남편은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잔나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잔나는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잔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바다는 잠잠해졌는지 등대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지 남편의 배는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바람에 부서진 물건이 날아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잔나는 아픈 이웃이 생각났어요. 이웃은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잔나는 등불을 손에 들고 이웃집을 향했어요. 거센 바람이 장나의 등을 미치고 치맛자락은 다리를 얽었어요. 잔나는 이웃집 문을 두드린 뒤 가만히 집 안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잔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지프로 만든 침대 위에서 이웃집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창백했어요. 그리고 차가웠어요. 그 곁으로 곱슬머리에 통통한 볼을 가진 어린아이 2명이 보였어요. 누더기 원피스를 이불 삼아 잔뜩 웅크린 채 서로에게 꼭 붙어 있었죠. 잔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 1명을 안아 올렸어요. 그러고는 바람을 거슬러 달렸어요.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놓은 뒤 뒤이어 다른 아이 1명도 데리고 왔어요. 쿵쿵 잔나의 심장 소리가 요란했어요. 잔나 자신도 왜 아이들을 데려왔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잔나는 커튼 뒤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 아이들을 눕혔어요. 아이들은 우유를 조금 마시고 곧 잠이 들었어요. 잔나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이웃집 아이들을 데려온 걸 알면 뭐라고 할까? 분명 화를 낼 거야. 우리 식구들이 먹을 밥도 부족하니까 말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만약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남편을 지켜주세요. 잔나는 성호를 그리며 기도했어요. 거친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모두 여전했어요. 그 사이로 어렴풋이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잠시 뒤 오두막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다의 공기가 잔나의 몸에 닿았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어부가 너덜너덜 찢어진 그물망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 평생 이렇게 끔찍한 밤바다는 처음이야. 나 없는 동안 당신은 뭐하고 지냈어? 어부가 벽난로 옆에 앉아 몸을 녹이며 말했어요. 바람이 요란해서 무서웠어요.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잔나가 대답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커튼 뒤에 숨겨둔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여보, 이웃집 여자가 죽었어요. 잔나의 말에 어부는 얼굴을 구겼어요. 아이들을 두고 먼저 떠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많이 어린 아이들인데. 어부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고민하던 어부가 입을 떼었어요. 아이들을 일단 우리 집에 데려옵시다. 그 다음엔 어떻게든 또 되겠지. 여보, 어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옵시다.
하지만 잔나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왜 그래? 아이들을 데려오기 싫은 거야? 어부의 물음에 잔나는 커튼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그 아이들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합니다.